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초여름 저녁에 펼쳐지는 손자병법 명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500년 전에 쓰인 병법서인데 이 손자병법을 통해 보여주는 손자의 통찰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죠. 정치, 경제, 비즈니스,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손자가 알려주는 필승의 비결,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북대 철학과 진성수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고전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고리타분할 것이다 네. 라는 편견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대중에게 다양한 고전을 알기 쉽고 또 흥미롭게 풀어서 소개하는 명강사로 유명하시잖아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전북대학교 철학과에 근무하는 진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학으로 박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조금 공부하고 뭐 중국, 뭐 미국 이렇게 조금씩 공부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전북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또 텔레비전 출연도 자주 하셔서 네, 저희 또 익숙한 네, 분이십니다. 오늘은 그 고전 가운데 손자병법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손자병법하면 저희 KBS 드라마였습니다. 네. TV 손자병법. 네. 네, 혹시 보신 세대시죠? 예, 저 고등학교 네. 때, 대학교 때 봤습니다. 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들도 있으실 텐데, 예. 네,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굉장히 짧은 그 시트콤의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네. 탁 던지면서 이렇게 탁 스톱 모션 되면서 이제 전환되면서 그 마지막 던지는 말이 메시지였는데 네. 그런 기억들이 나요. 가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제 그리면서 그 가운데에다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녹여낸 거잖아요. 네네. 사이다 같은 요즘 같은 표현을 맞아요, 하자면 맞아요. 사이다 같이 탁 던지는. 네. 예. 아, 재미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런 손자병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25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뭐 540 그렇죠. 년에서 5세기 500년. 기원전 5세기 6세기 정도. 네네. 예. 그때 쓰여진 병법서인데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뭐 세계적인 리더들도 손자병법을 뭐 필독서로 꼽는다 이런 분들도 좀 많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그 고전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고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은 고전 때문에 고전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사실 고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살아남은 책이다라고 합니다. 왜 살아남냐? 이게 유용하니까. 예. 유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거든요. 뭐 베스트셀러 됐다가 스테디셀러 됐다가 안 팔리면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거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가니까. 손자병법이 그만큼 읽힌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도널드 트럼프라든가 뭐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창업주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다 언급하는 이유가 네. 이 책이 이렇게 고전이 되는데 왜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읽어보다가 본인도 이제 빵빵 터지는 거죠. 네.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손의 제곱병법이라는 책을 본인이 사실 책이라기보다도 메모인데 예. 그게 나중에 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그 내용의 한 50%가 손자병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고 예. 자기가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또 새로운 걸 집어넣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소프트뱅크를 그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었던 네. 그런 어떤 노하우나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손자병법에서 배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유명하게 됐죠. 네. 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손자가 참 인세를 받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네. 부자가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우선들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손자병법에 대해서 이제 손자라는 것은 저희가 얼핏 알고는 있는데 네. 언제 누가 어떻게 네. 썼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손자의 원래 이름은 손무고요. 손무. 예, 우리가 보통 문무를 겸비했다 할 때 무자예요. 무의 무자. 예. 그 이름도 참 묘하죠. 우리가 손자 할 때 아들 손자 할 때 손자고 무자는 문무를 겸비할 때 무자니까 이름에서도 뭔가 그 기운이 좀 흐르긴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중국의 그 제나라 사람이에요. 제나라면 어디냐면 우리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이 한반도가 있고 중국에 툭 튀어나오는 그 이게 산동반도라고 하는 툭 튀어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나라예요. 근데 그 제나라에서 저 아래쪽 오나라로 직선거리로 한 2000km. 어이구. 당시에는 몇 년에 걸쳐서 거기로 이제 망명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당시의 임금이 오나라 왕 함녀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하자면 구테타로 나라의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오나라를 좀 키워봐야겠다. 근데 인재를 필요하잖아요. 인재가 네. 필요하잖아요. 그때 발탁된 사람이 손무였고 네. 그때 발탁되면서 냈던 정책 입안서, 정책 제안서가 손자병법이었어요. 네. 그게 13편으로 되는 손자병법.
그 전에 이미 그럼 다 써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제 나라에서 오 나라로 그 2,000km 되는 그 먼 길을 와서 네. 오 나라에 와서 바로 그 이렇게 발탁된 것이 아니라 네. 은둔 생활을 해요. 아. 이제 그때 쓴 거죠. 그때 아. 썼을 때 그 손무하고 오나라왕 합류하고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손무의 친구 오자서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고 그때 소개해 주면서 이제 합류왕이 읽고 나서 이 책 좋은데 이 사람 좀 직접 보자. 그때 이제 만나게 되죠. 아, 책이 먼저 갔군요. 예, 자료가 먼저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 만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죠. 네. 언젠가는 쓰일 것이다 생각을 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나의 이러한 뭐 병법서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아마 기대를 했던 것 준비된 같아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면 지금 손자병법이 네. 그때 그 병법서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뒤로 한 700년 지나서 조조라는 사람이 조조. 우리가 아는 그 조조요. 유비, 네네네. 조조, 송권 뭐 이런 삼국시대. 얘기하던 삼국시대 네. 위초고 그 조조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본인이 주석을 달아요. 오. 말하자면 해설을 달죠.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손자병법의 원본이 된 겁니다. 사실은 시작은 손무가 썼지만 네. 그것이 한번 1차 걸러진 게 조조에 의해서 걸러져서 그게 이제 13편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게 현재 손자병법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손자병법은 조조의 해설서. 약간의 해설이 들어가 있는 또 약간의 가감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고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약간 출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우리가 사람이 들고 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글자에도 몇 글자 빠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예. 출입이라고 하는데 그 조조가 그것을 주석을 달 때 약간의 출입이 생겨요. 그럼 원래 그 병법서는 글이 뭐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는 많지 얘기가 있던데요. 않습니다. 약 한 6,200자? 약 6,100자에서 200자 정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입이 있으니까 예. 글자에 오차가 있는데 그 A4 용지를 치면 한 5페이지밖에 안 되죠. 5쪽. 예. 네. 5쪽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이게 딱 5쪽인데 이 정도 분량이란 그 말씀이네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글자가 함축적이에요. 함축적 한자니까 또. 예, 한자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말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놨기 때문에 그 말을 설명하려면 길어진 해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거는 그 해설을 참고해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두께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뒤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에 대한 또 해설서를 냈겠네요. 그렇죠. 중국의 학자들이 약 네.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한 300에서 400권 정도의 해설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단연 최고는 조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네. 싶은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병법서가 먼저 넘어가고 이 사람 누구야? 나 한번 만나고 싶은데 네. 예, 이제 합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또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가 예, 예. 있는데 네. 사기열전에 나와 있어요. 네. 손자 오기열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손무를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대리로 썼는지 잘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출처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가장 어려운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훈련시키기 어려운 궁녀 180명을 주면서 훈련시켜봐라 그럽니다. 여성분들. 네. 안에서 맨날 무용이나 뭐 노래나 아. 화장이나 하는 궁녀를 가지고 그래서 손무가 얼굴색 안 변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90명씩 나눕니다. 예. A그룹, B그룹 90명씩. 그리고 90명 안에서 가장 합녀왕이 사랑하는 애첩을 제일 위에 앞에 세우고 대장으로 B그룹에서 한 명 세워서 내가 오른쪽으로 외치면 오른쪽으로 칼을 칼. 예. 예, 칼이나 창을 다 손에 쥐게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궁녀들이 이걸 들고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만져보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왼쪽은 왼쪽, 뒤 앞하니까 안 할 거 안 아니에요. 되죠. 근데 예. 북을 치면서 명령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손무가 그때 얘기합니다. 이 군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엄한 것인데 이걸 말을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 잘못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나도 잘못이 있다. 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부터는 말 듣지 않는다면 내가 군율을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이제 오른쪽 왼쪽인데 또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여러분들 그 역사 드라마 보면 장군 뒤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무섭게. 네. 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월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생사 여탈권을 그 대장군한테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직결 처형하라고. 네. 바로 직결 처형해 버립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애첩 둘을. 합녀가 제일 사랑하는. 예.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목을 칩니다. 바로 명령해서. 그러고 나서 다음번 사람은 앞에 대장을 세우고 다음번 사람은 또 앞으로 대장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하니까 다 오른쪽. 그렇죠. 왼쪽 하니까 다 왼쪽.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대로 함녀왕한테 보고합니다. 됐습니다. 훈련 마쳤습니다. 라고 하니까 함녀가 이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애첩이 죽었는데 둘이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약한 궁녀를 가지고도 이렇게 훈련이 가능하니 내가 믿겠다. 그러고 나서 그 손무를 장군으로 발탁을 해서 오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 사마천 사기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전에서도 빛을 발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백거 전투라고 하는데 당시 오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황해, 네. 한국 쪽하고 가깝고요. 네. 또 내륙 쪽에는 강성한 나라,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 초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오나라를 노려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가 오나라를 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나라가 위기잖아요. 네. 근데 당시의 국력으로 보면 3배에서 5배 정도 초나라가 강성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오나라는 큰일 나죠. 근데 그때 손무의 방법을 써서 이 초나라를 제압하고 예. 이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백거 전투라고 하는 전투인데요. 예. 그때 손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해서 이 초나라를 완전 누르고 오나라가 춘추 시대의 5나라 강자 오패, 춘추오패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춘추오패라고 하는 나라로 만듭니다. 아. 그 가장 핵심적인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손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이 손자병법에서 손자가 알려주는 필승 전략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 손자병법의 첫 번째 구절이 있어요. 네. 손자가 말하기를 병자는 국지대사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다.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니 죽고 사는 지점이고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그 지점이니 불갑을 찰려니라. 아주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전쟁은 감정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전쟁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네. 전쟁이야말로 불가피할 때에 마지막 선택하는 선택지여야지 전쟁 해볼까? 내가 해서 이길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손자병법은 전쟁에 관한 책인데 전쟁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게 재미나죠. 예. 그리고 손자가 얘기하는 것은 전쟁을 만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네. 5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5가지 조건이 도, 천, 지, 장, 법이라고 하는 5사라고 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려면 5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5가지 조건을 다 말씀드릴까요? 네, 얘기해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조건, 이 도천지장법의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도자가 이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예. 리더십이 없으면 이게 4분의 1 막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지휘가 안 될 테니까 예. 그런 도, 리더십이 있느냐. 천은 이게 싸울 타이밍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북쪽에 사는 사람이라면 추위에 강할 텐데 남쪽에 내려오면 더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더울 때 싸우면 지칠 거 아닙니까? 예. 또 반대로 남쪽에 사는 군인들은 북쪽의 원정을 가면 추위에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는 그 타이밍, 적시에 싸우느냐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도천할 때 천이고요. 예. 지는 이게 지리적으로 이게 나에게 유리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지에 살던 사람은 평지에 오면 약할 것이고 네. 평지에 있는 사람은 산지에 가면 약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물가에 사는 사람과 물가에 살지 않은 사람. 이런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천지 그다음에 장은 현장 지휘관의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현장 지휘관을 잘 발탁을 해서 그걸 잘 싸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친하니까 너 한번 해봐라. 공세해봐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 리더십, 천, 타이밍, 지, 지형적인 이점이 있느냐. 장은 현장 지휘관이 훌륭하냐. 법은 그것을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법 아니면 규율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5가지가 있을 때 전쟁을 해라. 만약에 상대방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천지장법 이 5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항복하라 이거예요. 항복하고 물건으로 주라 이거죠. 그게 차라리 나라를 유지하는 때 중요하다.
이게 손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 장의 차이가 있을까요? 도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자면 대통령 같은 거고요. 장은 국방부 장관. 예, 알겠습니다. 근데 2,500년 전에 지금 이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면 현대 전투사에서도 이런 도천지장법의 전략이 통한 사례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1990년대에 있었던 걸프전이라든가 예.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베트남전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란 관련된 이런 세계 걸프 중동전쟁 여러 가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보면 사실은 이게 묘하게 관련되어 있죠. 사실은 이 미국 전략도 네. 단기간에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네. 전쟁을 할 때에는 속전속결을 해라. 그거를 우리가 졸속이라고 하거든요.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졸속이라고. 우리가 보통 졸속 행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써요. 그렇죠. 대충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손자병법에서는 졸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졸자가 재주 없을 졸자. 속자가 빠를 속자. 네. 재주를 부리지 말고 빨리 끝내라 이거예요. 전쟁은 끌면 끌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사실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일이 잘 안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손자병법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라. 속전속결을 중요시 여기고 또 사실 거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병자는 궤도야라는 말이 있어요. 궤도야라고 하는 말은 속일 궤자예요. 예. 전쟁은 본질적으로 속임수라는 거예요. 아하. 즉 이 미국의 그 전략을 보면 평화 협상을 하는 듯하다가 미사일로 때리죠. 네.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손자병법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라고 손자병법에서 얘기한다. 그거 안 읽어보신 분 말씀입니다. 손자병법은 내내 속임수다. 전쟁의 본질은 속임수다. 왜 속임수냐?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니까. 이겨야 되니까요. 예.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동양과 서양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까? 손자병법에 대해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 사실은 손자병법에 대해서 서양에서 막 번역된 건 한 불과 200년 전이에요. 아니 2,500년 전의 책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손자병법이 서양으로 넘어간 거는 한 1000년 전 이전이에요. 예. 당나라 정도 때. 그런데 네.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전하고 읽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읽죠. 승리 전법으로 쓰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완전 번역해서 불어로 번역하고 이제 불어도 번역돼 있고요. 영어도 번역돼 있고 독어로 번역돼 있고 돼 있는데 그렇게 번역돼서 이제 나온 것이 한 불과 200년 전이고 네. 사실 읽기에는 1000년 전부터 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당나라 시대 때 이미 1000년 이상 됐죠. 그때 이미 그 동서양이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이제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순간 속임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관점의 차이다 그러면 사실은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요.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속임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좀 궁금한 게 일단은 전쟁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감정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란과의 중동 전쟁도 그렇고 이분이 손자병법을 제대로 읽은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학자들이 제대로 읽은 게 아니다.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은 거기에 이제 그 영어로 써놨어요. 승리의 비법은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게 손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부전승론이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 자기가 지금 한 것은 실행한 것을 보면 손자병법에 맞는 것도 있고 아까 속임수라고 하는 건 맞고 어떤 것은 약간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또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일종의 기만 전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평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단하기엔 조금 이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손자병법이 빛을 발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서 이제 또 손자의 전략을 써서 성공한 리더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나 또 선종이 네. 소프트뱅크 회장을 꼽으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독소광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학이라든가 뭐 원조도 많이 하잖아요. 이 지구의 어떤 맞습니다. 기아 문제 해결하는 네. 문제를 해서 그걸 읽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양 고전들을 볼 때 손자병법을 얘기하니까 손자병법을 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읽어보니까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손자병법 13편 중에 제2편이 작전편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작전 그러면 어떤 작전, 비밀 작전, 뭐 기습 작전 이런 거 네네. 얘기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작전 내용을 보면 반 이상이 다 돈 얘기입니다. 에? 병법서예요? 예.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생각하고 재정적인 규모를 가지고 작전을 피라 이거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잖아요. 예.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자기 재무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일단 벌렸다가 이제 위기가 오면 여기다 다 돈을 이제 완전 다 그렇죠.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이 빌 게이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야 동양고전 중에 이런 책이 2,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네. 우리 사업자 마인드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아 정말 명저는 명저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언급했던 거죠. 사실은 빌 게이츠 회장이 다 읽었느냐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언급해놨고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본인이 차용을 해서 그 키워드를 써서 손정희의 뭐 제곱 법칙, 제곱 병법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것이 이제 경영자들에게 많이 유행을 했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이제 경영학이든 또 인간 관계론이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 관계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예. 그 손자병법의 제일 마지막 편이 용간 편이에요. 용간. 예, 쓸 네. 용자에 사이간. 네. 그래서 사이를 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역사 드라마 보면 간자라는 게 나와요. 예, 사이 간자를 쓰고 이제 놈자자를 써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느낌 뭡니까? 스파이. 그렇네요. 예, 스파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 책임자는 스파이를 장군보다 더 가까이 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대 정보전 첩보전이라고 할 때 딱 맞죠. 현대전하고요. 그렇네요. 또 기업 경영할 때도 뭐예요? 저쪽에 상대방의 좋은 핵심 기술 이런 걸 빼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자병법이 2,500년 전에 정보전과 첩보전 그 마지막 편에 용감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네요. 쇼킹한 겁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때 당시에 정보전 첩보전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 싶은데 그 얘기가 현대전하고 너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용감편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경영학에 대해서 좀 더 인간 관계론에서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 용감편만 딱 읽어보시면 아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영어로 인사이트 통찰력을 네네네.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도 뭐 말이나 글로 정리가 안 됐던 것들 네. 또는 몰라서 못했던 것들을 이미 2,500년 전에 이 손문은 다 알고 있었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분은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집안의 내력인데요. 집안이요? 집안 자체가 아까 이제 제 나라에서 오 나라로 예, 2,000km 예.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집안 제 나라의 그 왕족 출신이었어요. 선조가. 오. 그래서 이제 선조가 조상이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제 제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밀리면서 전쟁 때문에 내란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에 휩싸이면서 밀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모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다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겨요. 너는 이것을 익혀서 반드시 후세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써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손무가 그걸 받아서 그 데이터를 다 집적을 해서 모아서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다 담겨질 수밖에 없고 네. 한 사람이 책상에서 쓴 게 아닙니다. 많은 케이스
이걸 보통 영어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네. 여러 경우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본인 병법에 아주 간추려서 지벽적인 언어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이 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선조와 선대들의 경험이 다 녹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들도 다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 와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 있었나 네, 보네요. 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요. 앞서 이 현대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금 21세기 우리가 와서 만약에 손무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손무의 전략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무인항공기가 떠다니고 네. AI가 네. 네,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손무는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전쟁의 전술의 방법이라든가 무기 체계는 달라졌더라도 예. 사실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의 본질은 정정당당입니까? 속임수입니까? 속임수죠. 속임수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고. 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잖아요. 네. 또 전쟁을 하려면 우리 아가 있고 피가 있잖아요. 네. 저 상대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피, 지기. 지는 알지자고 피자는 저 상대 피자고 저 네네네네. 피자고 지기는 알지자의 자기 기잖아요. 네.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나 지금 똑같잖아요. 근데 그 지피지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재미난 그 바로 밑 구절이 있어요. 바로 밑에 구절이 퀴즈를 드릴까요? 네네네네. 우리가 보통 지피지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사람. 백전백승. 백전백승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네. 틀린 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손문은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백전백승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언급은 돼 있는데 좋은 게 아니다. 왜 좋은 게 아니냐? 네. 상대방과 싸우게 되면 아군의 피해가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럼 100번 싸우면 100명의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소리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라는 나라가 10만의 군대가 있고 B라는 나라가 10만의 군대가 있고 C라는 나라가 10만의 군대가 있는데 A라는 나라, B 나라가 싸웠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가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10만을 제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 5만이 손실이 됐어요. 네. 그럼 C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밖에 안 되네. 예, 절반밖에 안 되고 네. 한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럼 먹는 겁니다. A 그렇죠. 나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백전백승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뭐가 좋은 것이냐? 네. 지피지기 백전불태. 원문은 백전불태로 돼 있어요. 100번 싸워도 안 입을 자의 위태로울 태자. 위태롭지 않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위태롭지 않게 되는 게 제일 좋다. 어허. 근데 그 바로 밑에 구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피지기. 상대를 모르고 자기만 알거나 네. 아니면 자기만 알고 상대를 모르거나. 근데 50%밖에 모를 때에는 승률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고 뭐 네. 이런. 네. 근데 세 번째가 마지막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피 부지기. 아이구야. 상대방도 모르고 지도 모르면 매전 필텐이라. 아이구야. 매번 싸우면 매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런 바보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 과거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게 아니죠. 그렇네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현대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미국하고 이란의 이 전쟁에서 네. 이란을 빨리 제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이란을 더 잘 몰랐던 거죠. 그렇네요. 쉽게 네.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손자의 이 승리 전략 우리가 이제 삶에도 적용하면 좋을 텐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손자의 승리 전략은 이런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손자의 전략이 뭐 한두 가지로 정리가 안 되겠지만 네.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피지기 하라. 예. 상대도 알고 자기도 알고 이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싸움이 벌어진다면 속전속결을 해라. 어하. 예. 빨리 싸움은 끝내라 그러죠. 네.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해를 넘기지 말아라. 여기서 해는 이제 연이 아니라 예, 하루 그렇죠. 네. 끌면 끌수록 양자가 더 손해면 다 자기 손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붙었다. 네. 정말 피할 수 없는 전투다. 네. 그러면 상대를 기만하라. 속여라. 속여라. 그러니까 의도하지 못한 곳을 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가능한 한 이 싸우는 이 필드 전장이라고 하죠. 싸울 전자에 마당 장자. 이 싸우는 장소를
분석해라. 네.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유리한 장소인지 어떤지를 상황 판단을 하라는 네. 거죠. 또 다섯 번째로는 의도를 공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최고의 병법은 상병이라고 하는데 윗상자의 병법 병자 최고의 병법은 벌모라고 그래요. 7벌자의 도모할 모. 예. 상대방의 의도를 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전쟁, 전투, 싸움 그러면은 적을 물리적으로 때려 부숴서 네. 뭐 반을 파괴하든 뭐 100% 파괴하든 파괴하고 이기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아군의 피해가 아까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적이 싸울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를 공략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13편 용감편 말씀드렸지만 정보나 첩보를 활용하라. 네. 그리고 가능한 한 싸우지 말고 이겨라. 부전승.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선승이 구전이라고 하는데 예. 이기는 부대는 항상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지는 부대는 싸워놓고 이길 방도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비유가 있는데 예. 거북이가 토끼한테 달리기 시작하자 그래요. 네네네. 그 토끼가 요즘 소위 말하는 너 낯을 먹었냐? 그렇죠. 너 되겠냐? 그 거북이가 달리자고 해요. 네. 그러니까 토끼가 너 정말 그래? 네. 나 다 걸겠다. 다 걸어라.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래 싸우자.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런데 네. 코스는 내가 짤게 그래요. 코스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놓고 이기는 싸우는 거죠.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예. 싸운다고 하는 말이 내가 이길 조건을 상황을 만들어놓고 싸운다는 네. 거죠. 그래서 손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길 조건을 만들어놓고 싸우라. 그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가능한 한 현장 책임자에게 위임하라. 우리가 네. 영어로 임파워먼트라고 하잖아요. 믿고 맡겨라.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왜 손자병법을 이 시대에 네.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고전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들에게 그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한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된 지혜를 줍니다. 근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고전이죠. 예. 그 고전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지혜들을 점점 아니면 상황마다 필요시마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교수님 출연하셨던 그 영상의 댓글을 봤더니 네. 고전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네. 아마 그분들도 그런 생각일 거예요. 네.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의문이라든가 궁금증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지점에서 딱 풀리는 느낌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성수 전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힐 손자의 승리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